네. 지난 한 주 가장 좀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은요, 들쭉날쭉 여론조사 감별법이었습니다. 저도 이제 YTN 라디오의 그 뉴스,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패널로 나갔는데, 거기 진행자분이 여론조사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,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느냐,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 여론조사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 지난주에 그 8.15 광복절이 있었거든요. 광복절 때는 항상 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를 해요. 그 보도를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1년에 한 중간쯤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정리를 하면서 또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무선 면접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1위를 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, 또 유선 자동 조사, 면접 조사, 특히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. 그거는 계속 좀 하나의 좀 트렌드 비슷하게 그렇게 좀 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,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정권 교체 의향이 높은 상황 속에서 보수 성향의 그 응답자들이 ARS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여층이 끝까지 그거를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,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ARS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면서, 특히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한 말실수로 인해서 많이 빠지면서 여론조사 결과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 구도, 그러니까 후보 간 어떤 그 구도가, 이 판도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전에는 2강 1중 구도였다면, 즉 윤석열 후보,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, 2강, 그리고 이제 1중은 이낙연 후보였다면, 최근에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, 또 야권에서도 그 컷오프가 이제 곧 준비가 되면서 그 구도 전체적인 구도가 좀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.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하루에 거의 1.4개꼴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게 한 달이면은 거의 40개가 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, 이 조사마다 이게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왜 하루에 1.4개꼴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느냐. 이거는 유권자들이 이제 대선에는 관심이 높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회사들이 이 언론사하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자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언론들이 이걸 받아주거든요. 자기네 회사 이름이 홍보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뭐 광고비라든지 이거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여론조사를 해서 그 조사회사를 스스로를 홍보하는 게,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선뿐만 아니라 그 3개월 뒤 허니문 기간 안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회사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많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. 결국 자기 회사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조선일보가 최근 그 여론조사 그 흐름이 들쭉날쭉한 것과 관련해서 특집을 다루었더라고요. 여기서는 10위, 저기서는 2위.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. 최근 열흘간 발표된 18개를 분석을 해서 널뛰기 하는 거에 대해서, 특히 또 정당 지지도도 10%포인트의 편차로 오락가락한다, 이런 좀 분석 기사를 냈어요.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더 힘먹었냐,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.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조선일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, 그 우리가 이제 시사타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, 그 여론조사, 특히 야권의 1위 후보가 지지율이 자꾸만 빠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지층들 너무 실망하지 마라. 여론조사 이거 틀리다. 맞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그 여론조사 시장,
그리고 여론조사 회사,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주간 여론 리뷰 때 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. 여기서 그 홍영님 기자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자, 그 언론사에 있는 조사 전문 기자로는 아마 좀 유일할 거예요. 예전에는 동아일보도 있었고, 뭐, 한겨레도 있었고, 다 있었는데, 지금 그 조사 전문 기자들이 좀 다, 딴 데로 좀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조사 전문 기자는 좀 없애는 추세인데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지금 홍영님 기자가 꽤 오래 조사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1,000억 규모의 여론조사 시장을 노리는 업체들에서 여론조사 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외국에는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사 회사가 적은데 뭐 프랑스는 13곳, 뭐 일본은 20곳인데 우리나라는 76곳이 난립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. 그리고 그 조사도 협회를 따로 만들어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기서는 연 1,000억 규모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조사 시장 규모가 큽니다. 이 마케팅, 시장 조사하는 이 마케팅 분야도 있지만 또 이 공공 분야만을 다루는 그 우리가 인구 센서스도 이 공공 조사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. 굉장히 큰 조사죠. 그리고 요새는 각 구별로도 또 사회 지표 조사도 하고 청렴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도 다 이 공공 영역 안에 들어가는 조사들이라서 현재 이 시장 규모는 거의 한 6, 7년 전만 해도 4천억 규모 이상이라고 추계가 됐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조사가 기간마다 들쭉날쭉하냐, 널뛰기를 하느냐. 1차 요인은 조사 방식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두 번째 요인은 샤이라는 이 숨겨진 표심에 대한 건데요. 샤이 진보, 샤이 보수 뭐 이런 표심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 숨겨진 표심이 있기 때문에 예측에 좀 혼란이 있다. 이런 조사가, 이런 분석이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숨겨진 표심은 그 언론과 관련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 여론조사가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전문 분야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축적되어야지 이 트렌드를 예측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최근 8.15 광복절을 기점으로 5개의 기관, 그리고 여기 이제 갤럽도 조사가 나왔었는데 갤럽은 좀 문항이 달라서 제가 다자구도를 했던 곳 5군데를 비교해 봤습니다. 그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는 1위를 하는 흐름이었고요. 1위를 한 곳은 전부 다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KBS, SBS, MBC, 그리고 MBS 전국 지표조사 모두 이재명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1위를 했고요. 대체로 20% 중반에서 후반까지 그 비슷한 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한 18%에서 22%까지 그 20대 초반에서 10%대 후반 요 정도의 그 범위를 갖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. 이낙연 후보는 10에서 11% 또는 13% 정도 범위를 갖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 TBS가 KSOA에서 의뢰한 이 ARS 조사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30.6%가 나와서 이래서 굉장히 그 혼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여기 조사 때문에. 근데 여기 조사가 실제 이제 질문지가 오픈된 거를 보니까 요거 엄경영 그 시대경영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 그 찾아내신 건데 다자구도에서 그 최재형 후보를 봉기문항에 넣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전주 조사는 사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0.1%포인트 차로 완전히 오차 범위 이내의 접전 구도를 보였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그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30.6%로 간 이유와 관련해서 최재형 후보를 보기문항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응답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응답을 함으로써 이쪽이 쑥 올라간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이 추세는 사실 그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도 ARS로 조사를 했는데요. 여기하고도 트렌드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.
이게 지금 2021년 8월 13일에서 14일 날 여론조사 공정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. 여기서도 지금 ARS 조사에서도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정도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. 여기 조사 보면 KSOI랑 전주 조사가 비슷해요. 26.3 대 26.0으로 0.3%포인트 차였었거든요. 여기 조사는 전주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더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KSOI는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이유가 이제 엄경영 소장님 분석으로는 최재형 후보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설을 하셨습니다. 특히 이날 같은 날 조사된 거에 진영구도 문항을 보면은 범보수권 문항과 관련해서 최재형 후보가 들어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이 보기 로테이션을 해서 오더 이펙트라는 보기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자꾸 불러주는 후보가 응답자들이 그 후보를 응답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오더 이펙트 오더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했는데요. 근데 또 여기서는 이야기가 이 최재형 후보를 뺀 이유와 관련해서 이 진영구도 안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다자구도 보기문항에 넣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재형 후보 캠프 측에서는 다자구도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강력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했고 또 보기문항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도 KSOI 측이 설명한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 진영구도는 진영구도 지지층 안에서 물어봐야지 전체 구도 안에서 이 진영 후보들을 물어봄으로써 민주당 후보들까지 또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보수 성향 후보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함으로 해서 최재형 후보가 뒤로 쭉 밀리는 효과가 생겼다. 그래서 이 논란이 결국에는 당내에 역선택 금지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란까지 이게 번지게 되게 되었습니다. 사실은 진영구도 안에서 5위권까지 설정을 하는 거는 물론 조사회사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져요. 5위까지 하게 되면 편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위 후보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최재형 후보를 뺀 원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이 KSOI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차기 대선 성격 추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문항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기 표현이 소폭 변화하여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, 단순 수치 비교 시 주의 이렇게 주의 의견만 달아놓고 보기 문항을 또 임의로 변경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언론사와 매주 정기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회사 치고는 이거는 정말 좀 지표문항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 보기 문항을 만드는 것도 임의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이 보기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상호 포괄적인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기 문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문항을 보면은 이렇게 임의로 트래킹하는 문항을 이렇게 임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지표 문항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보셔야 하고요. 왜냐면은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실제 이제 투표에서 유권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조사 방법, 그 다음에 보기 문항, 그 다음에 설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게 여론조사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여론조사 감별법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참고 자료로만 보셔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